자, 남 기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어제 그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현재 인구수가 유지되려면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이 결혼을 하고요. 그렇죠. 또 결혼해서 자녀를 2명씩은 그렇지, 낳아야 말이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가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16년이 지난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인구 절벽이 시작된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에서 64세요. 예. 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이미 많이 늦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는데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아닙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당장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출산율을 좀 크게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되기까지는 한 최소 15년 이상의 긴 그렇겠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많이 늦긴 한데 정말 심각해지는 게 앞으로 3년 뒤부터입니다. 그 통계청 자료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조금씩 줄어드는데 3년 후인 2020년부터죠. 이때부터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거든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30만 명이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지난해 대학 입시를 본 게 55만 명입니다. 수험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한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 기자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안은 뭡니까?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 끌어올리는 건데 이 정책은 이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한계를 확인을 했죠,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가 결혼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좀 뻔한 이야기지만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싶어지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혼집 문제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 과제가 돼야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그렇죠. 여성의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남편과 가사를 분담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를 흔히 삼포 세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외교 안보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